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슈퍼코리안 위켄드.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는. 왜 이래 우리한테. 네. 진짜 한국인 유럽파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황희찬 스타트 끊었죠. 네. 석현준, 이승우, 이재성, 권창훈 등이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네. 그중에서 역시 팬들의 관심은 역시 우리 소니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에게 쏠렸는데요. 불공평해. 둘은 골도 못 넣는데 또 관심이 더 많아. 어쨌거나. 네, 손흥민 선수 에버튼전 선발 출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팀 0대1로 패했고요. 네. 이강인 선수 레반테전에서 멀티돔 네. 하면서 4대2 대승 이끌었습니다. 두 선수의 지난 주말 볼만찬 집중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흥민부터 가봐야 네. 되겠죠. 네, 나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그날 경기 어땠는지 한번 에버턴전 디테일한 활약상 한번 만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안 보신 분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이제 토트넘 에버턴한테 개막전에서 0대1로 패했고 손흥민이 맹활약을 했지만 크게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손흥민은 이제 가장 본인이 선호하는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을 그렇죠. 합니다. 네. 멤버가 좋았어요. 케인이 있죠. 옆에 알리 있죠. 그 옆에는 또 모우라 있죠. 토트넘이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라인업을 일단 냈어요. 맞아요. 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첫 슈팅을 이제 손흥민이 내립니다. 네, 그 전반 2분이었죠. 좌측 대각선 지점에서 좀 강하게 때리려고 했는데 잘 안 빗맞으면서 골키퍼 품에 안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프라인부터 상대 진영 엔드라인까지 50m 전력 질주합니다. 예, 그때 맞춰서 벤 데이비스가 공간 패스를 찌르고 손흥민 끝까지 공 잡아서 이제 컵백까지 시도하는데 어깨 먼저 넣었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콜만 맞고 이제 그 골라인 아웃이 돼서 무리에 그쳤지만 뭔가 두 장면을 통해서 손흥민이 몸이 가볍구나. 맞아요. 예, 시즌 출발이 좋구나. 네. 카메라가 동시에 잡아줬어요. 콜먼이랑. 콜먼이 나 오늘 손흥민이야? 네, 손흥민 담당이야? 나 일진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이었고 손흥민 뒤에서 씩 웃어요. 누구 보고 웃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토트넘이 좀 분위기 괜찮은데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손흥민이 계속해서 좀 나오죠. 이제 히살리숑이 말도 안 되는 골을 하나 슛을 놓친 다음에 바로 이제 페이스가 토트넘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뭐 18분이었죠. 좌측 사이드 라인에서 공을 잡아서 약간 그 시모스 콜먼 앞에 두고 발장을 한번 부려요. 근데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콜먼이 뭐야 하다가 이제 공을 이제 옆으로 내줄 때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가마차기 그 크로스로 대각선 크로스로 좋았어요. 예, 케인을 노리고 차는데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돼. 맞아요. 예, 그냥 이렇게 불어도 공이 방향만 바꿔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코너였는데 케인이 못 맞추잖아요. 맞아요. 그 손흥민이 특유의 눈썹 있죠 이거. 예. 뭐 하냐. 근데 케인도 미안하다고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반대 상황이 나와요. 예.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예전에 그 테베스, 호날두, 박지성 그 역습을 떠올리게 셋이 쫙 몰고 가서 맞아요. 이제 모우라가 손흥민한테 주고 손흥민은 왼쪽에 케인 있고 오른쪽에 알리 있는데 누구 줄까? 약간 좀 더 친한 알리한테 이제 패스를 하죠. 친분은 아니었겠지만. 근데 알리가 그걸 어김없이 좀 놓치고 케인이 거기서 짜증을 내죠. 뭐하냐? 나는 네. 이게 좀 뭐 보도가 여러 차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논란인지 난 모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언제나 있는 일이잖아. 그죠? 케인한테 안 준 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잉글랜드 대표팀 에이스한테 손흥민이 왜 안 주냐 이런 뉘앙스가 같기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빠져들어간 움직임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고 느꼈었거든요. 주면 오프사이드 같은 그런 했어요. 느낌도 좀 있었고 아마 네. 손흥민이 아마 그 상황에서는 줬다가 옵사이드도 했고 네. 오히려 보이는 쪽은 알리 쪽이었으니까 네. 그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욕을 안 먹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때리면 그렇지. 돼. 네. 케인처럼. 그러면 알리도 짜증을 냈겠죠. 짠내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내가 때려서 내가 욕 먹는데. 일단 그게 놓치면서 이제 전반이 0대0으로 끝나고 이제 후반에 10분 만에 도미닉 칼버트 루인한테 이제 실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좀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렇다 찬스가 없습니다. 맞아요. 후반전 재미없었어요. 네, 후반전에는 손흥민도 안 보였고 케인도 안 보였고 토트넘 전체가 안 보였다. 그래서 토트넘이 에버턴전 상대로 지금 8년 무패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날 8년 만에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무리뉴의 개막전 첫 패배라고도 하죠. 네. 그렇죠. 네. 예, 그거 그때 홈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뭐 맛집이었던 에버턴의 패스니까 좀 피해 규모가 좀 큰 것 같고 경기 직후 손흥민은 이제 에버턴 수비수죠. 에리미나와 이제 유니폼을 교환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코로나 전국에서 이게 허용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과거에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몇 번 만났던 결국 에리 미나와 유니폼을 교환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현재 선수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손흥민에 대해서는 평점은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뭐 호스코드닷컴 같은 데서는 팀 내 최고 평점을 줬고 ESPN도 최고 평점 6점을 줬는데 약간 멘트 중에는 손흥민 팬들한테 좀 걸리는 말이 있죠. 전반전에는 좋았지만 후반전에는 좀 뭐 사라졌다.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BBC 역시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도 100%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체력도 그렇고 아직은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 알 수 있던 경기였고 토트넘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다른 시즌 같은 문제 이런 제목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트넘의 첫 경기이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손흥민 경기 저희 1년 내내 봐야 되니까 네. 토트넘 경기 어땠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멤버는 진짜 좋았어. 이제 라이트백 도어티 그쵸. 들어오고 네. 예, 중앙 미드필더 호이베르그 들어오니까 좀 풍성해졌어요. 이게 사실상 토트넘이 짤 수 있는 거의 베스트. 베스트였죠. 뭐 윙크스 자리에 뭐 시스코가 들어가거나 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베스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뭐 로셀소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거 빼고는 근데 이제 선발도 선발이지만 백업을 보면 뭐 라멜라도 백업이고 뭐 시소코 백업이죠. 오리에 백업이죠. 뭐 은돈벨레, 베르바인 이런 선수가 백업이 좀 든든하다는 게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점이었는데 이거 전혀 활용하지 못했어요. 전반에 이제 뭐 윙크스, 호이베르그, 알리로 뭔가 이 삼각형 미드필더 뭐 될 줄 알았지만 알리는 확실히 폼이 절대 안 올라오고 있고 많이 떨어졌어요. 예, 윙크스도 가장 좋았던 빨발거릴 때 그 모습보다는 좀 연계 능력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호이베르그도 어떻게 보면 개막전 한정에서 보면 사우스햄프턴 수준인가 아직까지는 그런 좀 느낌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밀린 거죠. 상대는 그 중앙 미드필더 3명 영입하는데 거의 1,000억 넘게 썼잖아요. 뭐 하메스가 완전히 이제 끝내줬죠. 알란도 좋았어요. 예, 알란도 좋았고, 예, 그리고 두쿠렌가 그 친구도 와갖고 3명이서 동시에 투입해서 중원에서 밀린 게 경기에서 밀린 양상으로 됐고, 그래도 이제 멤버가 좀 괜찮으니까 이것만 잘 조합을 하면, 뭐 시석고 넣고 조합을 하면 그래도 다음 경기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자, 토트넘 다음 일정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진짜 살인 일정인데요. 진짜 살인 일정. 네, 한국 시간으로 보면 18일 새벽 1시에 불가리아로 떠납니다. 네. 로코모티브 플로프디프. 네. 예, 이 구단 관계자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유로파리그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주말인 20일 오후 8시에는 호이베르그의 전 소속팀인 사우스햄프턴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리뉴 감독은 로테이션을 가동하겠죠. 그러니까 손흥민을 어디에 집중시킬지가 좀 팬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 한번. 이강인 해보죠. 가야죠. 네. 이강인 먼저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강인은 포인트를 2개나 올렸습니다. 맞아요. 활약상 좀 조명해 주시죠. 일단 4-4-2 세컨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장 베스트 11 보면은 그 막시 고메즈와 투톱 형태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네.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드디어 뛰었습니다. 초반 게임 보는데 발렌시아는 팀도 아니더라고 진짜. 와. 토트넘보다? 네. 이강인이 볼을 잡을 기회도 없었고 네. 진짜 저는 사실 와 이렇게 팔고선 이게 팀이 될까 그랬는데 이강인 선수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렇죠. 전반 10분에 킥 하나로 분위기 바꿨는데 네. 코너킥 상황이었죠. 왼발로 올렸는데 평소보다 궤적이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게 멀리 갔죠. 탄도미사일처럼 가브리엘 쪽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느린 장면을 다시 봤더니 이강인이 찰 때 약간 아웃프런트를 깎아쳐요. 아웃프론트를 할 줄 안다고? 약간 깎아서 차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휘어요. 약간 오. 그러면서 가는데 네. 약속된 플레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킥은 역시 예술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고 정말 저는 그래서 이게 아몰랑 찾다가 머리 맞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네. 와 이게 의도해서 만든 약속된 플레이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소름이 돋고 그랬었어요. 아니 제가 코너킥 아웃프론트로 차는 선수 2명 딱 떠오르는 게 베컴이랑 파브레가스거든요. 네. 그 정도 경지에 벌써 킥 어쨌거나. 하나는 진짜 예술이고 네, 네. 그 이후에 선제골 이후에도 이제 실점하고 동점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가 빌드업이 계속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이강인한테 볼이 가면 좀 살렸는데요. 21분 이제 게데스로 이어지는 기점 패스도 이강인의 발에 시작됐고 29분이었죠. 게데스 중거리 슛으로 이어진 패스 역시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 최고 하이라이트는 39분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프리로 볼을 잡죠. 순간적으로 이제 막시 고메즈의 움직임을 딱 살펴요. 툭툭 하면서 막시 로페스가 이제 대각선으로 수비를 달고 딱 들어오니까 네. 그걸 딱 포착하고 날카로운 수루 패스를 맞아요. 찔렀는데 네. 예술일 겁니다. 속도, 패스의 속도. 그러니까 막시의 속도를 그대로 살려주고 가자마자 발로 대기마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속도로 볼을 내줬는데
이 패스 하나로 얼마나 천재적인 선수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볼이 조금만 느렸거나 그치. 아니면 조금만 셌어도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넣어줬거든요. 이케가 90도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바로 때릴 수 있게. 왜냐면 수비가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슈팅을 하지 않으면 뺏기거나 접어봐야 다시 찬스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강인 선수가 왜 천재인지 왜 센스가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후반 7분이었죠. 전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압박으로 이제 볼을 뺏고 상대 경고를 유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사실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못해요. 말이 많죠. 예, 네. 교체로 나올 때마다 좀 뭔가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퇴장도 2번이나 당했던 라모스한테. 전력이 있고. 예. 근데 이날 전체적으로 수비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풀 주전으로 계속 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반부터 압박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해줘야 이제 감독도 부담 없이 이강인 선수를 그렇죠. 기용하는데 네. 그 벽을 하나 넘은 어느 힌트를 마련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발렌시아가 사실 또 후반에 또 버벅거렸습니다. 진짜 버벅거림의 연속이었는데 이강인이 그나마 매끄러운 패스로 흐름 살렸는데 후반 18분 이제 수루 패스 넣고 돌파하면서 롱 패스 모두 이제 가야의 오버래핑 장면에서 연결이 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발렌시아의 주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쵸. 나가는 게 좀 편할 거고요. 후반 25분 이제 중거리 슛을 시도하면서 이제 교체 아웃됐는데 이 슈팅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게 본인도 좀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랬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쨌든 뭐 골대가 보였으니까 때려야죠. 예. 벤치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들어올 선수가 누가 봐도 나랑 교체할 선수니까 한번 때리고 나가자. 예.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날 총 교체 아웃될 때까지 18번의 패스 시도 중에 17번을 성공시켰다고 네. 해요. 94%의 성공률. 이강인의 패스 대부분이 이제 공격 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성공률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키 패스가 4번이나 됐는데 이강인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창의적이었는지 그리고 발렌시아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딱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이날 이제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19세 207일이에요. 2000년대 이후 발렌시아 라리가에서 2도움을 기록한 최연소 선수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2008년 후안 마타가 20세 151에 최연소 기록을 세웠는데 이걸 경신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마타가 발렌시아에서 첼시 갔다가 메뉴 가고 다비드 실바가 맨시티 가고 예, 미래가 보이네요. 예. 다음 이제 현지 반응이 좀 좋겠네요 아무래도. 예. 네. 예. 새로운 이강인. 이강인. 발렌시아의 리더이자 주인공. 이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경기 스페인 매치에 극찬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골을 넣은 선수가 막시랑 바이오 선수였기 때문에 네.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강인한테 좀 간 게 위치로 왔고요. 스페인 매치 아스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리더. 이번 시즌 대망의 첫 발을 내딛고 전반전에 파울리스타 고메즈의 득점을 완벽하게 도왔다. 팀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대형지자 마르카는 발렌시아의 가장 큰 힘은 실점을 계속 동점을 만든 것이다. 1대1을 만든 전반 12분 코너킥에서 파울리스타 헤딩골, 2대1을 만든 전반 39분 고메즈의 골이 터졌다. 두 골의 공통점은 모두 이강인의 어시스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강인 후스코어닷컴에서는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9점을 받았습니다. 취한다 진짜. 그렇죠. 파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득점 4골이나 넣고 그 중에서 이동을 했을 정도면 이강인에게 이런 찬사는 아깝지 않은 것 같고요. 발렌시아는 조금 흔들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땠는지. 저는 이게 얼마 전까지 유럽 챔피언스를 누볐던 바로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발렌시아 알려진 대로 올여름 주축 선수들 대거 팔았죠. 네. 페란 토레스 맨시티로 갔고 호드리그 리즈로 갔고 쿠클렌과 이제 파레오는 비아레알로 갔습니다. 그 여파가 좀 확실히 있는데 경기력은 진짜 별로였어요. 시즌 내내 이런 축구를 계속 봐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특히 중앙에서 경기를 푸는 모습이 답답할 정도였는데 네. 정말 국뽕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한테 볼이 갔을 때만 그냥 매끄러웠거든요. 파레오 선수가 이 발렌시아 빌드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맞아요. 이 선수가 빠지니까 확실히 전개되는 패스가 이강인한테 훨씬 더 편하게 볼을 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느낄 정도로 이강인한테 볼을 전달하기조차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제 주전들을 지킨 수비대 형편이 없었는데 상대 모랄레스가 이날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후죽순 무너지고 막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많았는데 사실 조직적으로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발렌시아가 올해 화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화돼야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부상 중인 가라이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네. 이 팀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버티느냐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전방에 막시 그다음 측면에 게데스 왼쪽 백
가야가 주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수들이 이강인이 얼마나 살려줄 수 있을지가 발렌시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정 어떻게 되나요? 20일 오전 4시 셀타비고 원정을 떠나는데요. 일단 발렌시아는 리그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 이날 경기 후반전에 좀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경기 또 한번 기대해도 될 만할 것 같습니다. 야, 셀타 원정은 항상 어려운데 맞아요. 이건 거기서도 활약한다면 한껏 더 띄워줄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막전 경기력을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시원한 꿀맛을 보기 기원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